왜? 이 절레절레가 나 지금 무지 안 좋아요. 자, 갈래 고려가요입니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경벽을 했기 때문에 따로 갈래 설명은 안 하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동동이라는 고려가요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월령체 노래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선생님 월령체가 무엇이기요 하면 구성이 1년 12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를 월령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월에 무엇, 2월에 무엇, 3월에 무엇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월령체라고 부릅니다. 월령체. 그래서 월자가 달월자예요. 자, 최초 월령체 노래는 여기에는 동동이고,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의 월령체 가사가 있어요. 가사로서의 최초 월령체 가사는 정학유라는 사람이 지은 농가 월령가 라는 가사가 농사 짓는 집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과 세시풍속과 여러 가지 농사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나열해놓은 그런 가사, 농가 월령가가 있습니다. 수능 기억이 없네. 수능 기억은 없고요. 모의고사에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농가 월령가가. 참고로 정학유는요, 아까 우리가 수업 중에 언급했던 어떤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금방 수업 중에 어떤 사람 이름 얘기했거든요. 야, 그런 거 지금 뭐 한 300 몇 살쯤 됐겠다, 야. 칠판에 적은 사람 중에 정약용의 아들이에요. 정약용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왜냐면 정약용이 어떤 실학자였어? 농업을 중시했던 중농주의 실학자잖아. 선생님이 오늘 잠깐 오전에 TV 켜다가 보니까 선녀들이라고 선을 넘는 녀석들 줄여서 설민석 쌤 나와가지고 유병재랑 전현무랑 막 역사 기행하는 거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정약용의 어떤 본가라든가 유적지를 막 찾아간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가 상추였대요. 상추를 채식주의자여서 상추를 키워서 상추로 밥을 싸먹는 걸 그렇게 즐겨했답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도 편지로 농사 짓는 법을 계속 가르쳐줬답니다. 농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약용은 중농주의. 그럼 연암 박지원은 상업을 중시해서 중상주의죠. 그래서 허생전 같은 작품 보게 되면 이 조선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외 무역을 중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야. 동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동동은요,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1 더하기 12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은요, 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12가 본사예요. 왜 앞에 걸 따로 빼놨냐면요, 이 서사 부분은 원래 고려시대에는 없던 노래였는데 나중에 후대에 첨가한 내용으로 보는 서사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예 연 하나를 새로 끼워 넣은 거예요. 후렴구 정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연 하나를 앞에다가 새로 끼워 넣었어요. 이런 형태의 노래가, 얘들아, 정석가도 이래. 정석가 알지? 선생님 짤막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 정석가는 1 더하기 4 더하기 1 구조로 되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서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4가 진짜 정석가예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한 얘들아, 기억나? 4가지? 구운 밤이 싹 나면, 옥으로 만든 연꽃이 피면, 새로 만든 갑옷이 다 헐면, 혹은 무쇠풀을 무쇠소가 다 먹으면 4가지의 상황을 설정을 해요.
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뭐합니까? 반어법으로 님과 헤어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만 진짜 정석가고요. 서사 추가한 내용입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이런 이상한 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1이 뭐야? 여기가 구슬노래예요. 어디랑 똑같은 서경별곡 이연하고 똑같은 그 구슬노래. 당시 유행하던 표현이어서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동동도 진짜 동동은 어디? 여기 후렴구를 제외한 부분. 정석가도 진짜 정석가가 어디? 여기 후렴구를 제외한 부분. 그리고 이 서사 내용들이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송축. 송축이라는 말은 덕과 복을 빈다는 의미의 송축의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려가요는 궁중악으로 수용되어 실제 궁중악으로 연주된 노래였거든요. 특히 이런 동동이나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가정을 합니다. 궁중 연회 때, 잔치 때,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의 생파 때 노래를 트는데 첫 시작이 뭐 해야 돼? 덕과 복을 비는 내용,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뭐 하는 겁니까? 파티 분위기가 나는 거거든. 이게 궁중악으로 사용될 때 서사 부분이 첨가된 이유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사 볼게요. 덕을한 곰배 받잡고 복을한 림배 받잡고. 지금 이거 수업한 반. 여기 받잡고 객체높임 선어말하면 설명하셨니? 안 하면 패스. 그러면 이것만 보겠습니다. 덕 기원하고자 하는 바, 복 기원하고자 하는 바, 곰배 림배만 볼게요. 곰배 뒷잔에, 림배 앞잔에, 또는 사람을 가리키면 곰배 신령님께, 림배 임금님께. 보통 우리 의식을 하게 되면요. 신을 불러요. 조상을 부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술 한잔 바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임금님께 다시 한번 뭐하고 또 술 한잔 바치고.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신령님께 덕을 바치고 임금님께 복을 바친다. 그래서 덕과 복을 빌기 때문에 송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늘.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런 송축을 나줘라. 진상하러. 쉽게 풀면 바치러. 누구에게? 신령님과 임금님께 덕과 복을 바치러, 진상하러. 오소이다 오십시오. 자, 이렇게 송축의 내용으로 스타트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사 부분 정월령부터.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첫 번째입니다. 동동의 특징이에요. 동동은요, 각 월별로 자, 첫 번째 세시풍속 아니면 자연현상. 여기에 사물도 포함됩니다. 두 가지를 나타내요. 태시풍속이 나오거나 그 계절에 맞는 자연현상이 나오거나.
두 번째입니다. 화자와 대조적인 소재도 나오고 유사한 소재도 나옵니다. 모두 화자의 처지와 적자 빼자 대조, 유사 하는 이 사물들은요 모두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을 해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또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 화자와 연관된 것들, 대조되는 것 혹은 유사한 것 모두 객관적 상관물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임이에요. 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과 대조적인 것, 임과 유사한 것. 이때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기 힘듭니다. 왜? 화자의 처지정서를 드러내는데 기여해야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이건 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임과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 바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임과 유사한 소재는 당연히 좋은 거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의도로? 임에 대한 예찬을 하기 위해. 자, 이 정도 패턴 딱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월령. 학습지 보세요. 자, 정월, 나릿, 무릇. 냇물. 또 일부 해석은요.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릿물, 냇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흘러내리는 물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자연현상. 요거죠. 1번의 자연현상입니다. 두 번째 화자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 나릿물은 핵심 오네. 정월령 핵심 뭐예요? 왜 화자와 대조되느냐? 잘 보세요. 나릿물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읍, 어저, 녹저. 얼었다가 녹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음력 1월, 그러니까 양력 2월쯤 되게 되면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었던 그 물이 녹는다라는 자연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 것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별한 상황, 이별을 했다가도 헤어졌다가도 그 님과 재회하는데 누구는 나릿물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남친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오고 그지? 뭐 휴가 나와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난 몸하 이때 몸 화자를 가리킨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 홀로녀셔 홀로 살아가는구나. 즉 님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야? 고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고독을 그냥 나만 혼자 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시 제외하는데 나는 지금 제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이 이런 객관적 상관물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막 그럴 때 있잖아. 야,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뭐 할 거니? 쌤, 저만 남친 없어요. 이러면 그 느낌 알겠지?
아니다. 이거는 있는데 안 돌아온 거로 봐야지. 그지? 그래서 정월령, 날인물원을 통해서 자연현상 그리고 화자의 고독을 강조하기 위한 객과도상 간물. 자, 다음에 이월령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얘들아 다 음력이야. 아까 온열 복다림 할 때 음력이라고 얘기했지? 음력이에요. 올해만 좀 특이해요. 원래 여러분 지금 윤 4월인 거 아시죠? 끝났구나 이제 윤 4월도. 이제 5월이 시작되는구나. 음력 5월. 윤달이라고 해서 음력이 짧잖아요. 양력보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한 달치가 드러나서 윤달 한번 끼워 넣어요. 윤달이 낄 때는요. 원래 없는 달인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때는 조상들이 얘기했을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때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뭐 화장실을 고치거나 집을 고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부모님의 뭐 상복을 맞추거나 이런 것 등을 다 하는 때가 이때래요.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음력 기준이에요. 자, 2월령 보시면 핵심 이겁니다. 2월 보름에 바람 아니야. 보름이에요. 15일입니다. 보통 예전에요. 밤에 하는 행사가 많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름날에 많이 명절을 정하죠. 왜? 달이 밝을 때. 정월대 보름, 한가위도 마찬가지. 자, 그때 2월 보름에 옛날에 뭐가 있었느냐.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네모 치시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라고? 해시풍속. 바로 연등절. 고려시대가 불교의 시대여서 연등을 키는 행사가 있었어요. 연등절. 그래서 2월 보름 연등절에 아으, 높이 연철표기입니다. 켜놓은. 여러분들 켜다가 켜다예요. 알겠죠? 이때 켜다는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불을 켜다 할 때 켜다로 쓸 수 있고요. 또는 그 현이 있는 악기를 연주할 때도 혀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뭐 해금 같은 거를 켜다라고 하죠. 우리 청산별곡 보면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7번째 예언에. 해금을 켜는 것,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할 때 혀다가 켜다는 뜻입니다. 불을 켜다도 혀다고 악기 줄이는 악기를 연주하다도 혀다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앞에 뜻이죠. 혀다, 현, 높이 현, 등불, 동그라미. 등불은 여기에요. 바로 이미 훌륭한 인품을 비유한 소재. 뭐에 의해서? 직유법에 의해서. 왜 어떻게 직유법인 거 알아요? 끝에 보시면 다호라. 우리말로 보면 같구나. 뭐뭐같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직유법입니다. 님의 훌륭한 인품이 뭐 같구나?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작품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창기파랑가가 있는 거지. 에 냇물, 조약돌, 잣나무 가지. 이것들이 모두 여기 있는 등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죠. 전부 다 기파랑이 인품을 비유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인품을 비유한 소재. 그래서 아으 높이연 등불다오라. 등불 같구나.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그때 그 얘기해줬죠? 이거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그래서 이가 붙으면 지지, 목적어가 붙으면 지질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어떤 표현법에 사용됐는가.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런 분도 계세요. 특정 부분을 비우는 분도 계십니다. 비워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시는 정말 터무니없는 큰 내신형 문제 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요. 작품 전문 한번 쭉 한번 또 읽어보셔야 돼요. 안 되면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겠구나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빈칸 넣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월령 끝나고 자, 3월령 들어가 봅시다. 자, 3월령 3월나며 개한 피어있는 아의 만춘 돌렛꽃이요. 여기도 동그라미. 자, 일단 돌렛꽃 자연현상입니다. 여기는 세시풍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돌렛꽃은 진달래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오얏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진달래꽃이 우세해요. 그리고 이때 진달래꽃은 바로 님을 비유한 표현, 님의 아름다운 외모를 직유법에 의해서 비유한 표현이에요. 미안해. 직유법 지워. 돌렛꽃이요. 그냥 비유. 그래서 님을 뭐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꽃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외양을 드러낸 것으로 관련 작품 이번에는 득오의 모, 죽, 지, 랑, 가 이거 있었지. 우리 상기파는 가면서 같이 끼어서 했던 거. 여기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득오의 모 죽지랑가와 3월령 연결, 충담사의 창기파랑가와 2월령 연결. 각각 모두 님을 예찬할 때 여기는 인품을 중심으로, 여기는 외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진달래꽃이요. 노음에 다른 사람들이 남이 부러워할 지읒을 아까 읒 모습이라고 했죠. 모습을 디뎌나셨다. 지니고 태어나셨답니다. 사월령. 자, 4월 아니니저 잊지 않고 아으 오실쇼 곧꼬리새 마찬가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세시풍속 없는 자연현상.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요. 곧꼬리새가 지금 꾀꼬리인데 이때 꾀꼬리는 여기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임과 대조되는 소재로 잘 보세요. 꾀꼬리는 4월이 되면 음력 4월이 되면 아니니저 오실쇼예요.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묻습니다. 무엇하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바로 녹사님 관직명으로 벼슬 이름이에요. 녹사가 이게 바로 님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 추가되지? 내 님이 벼슬하는 사람이야. 그럼 남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석영별곡이 질산배하고 유사한 기능을 해요.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 질산배는 여성들이 하는 생업을 통해서 여성임을 알 수 있고, 님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이라기보다는 신분을 통해서 화자가 또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녹산이 뭐한대요? 옛날을 잊고 신저. 즉, 옛 나를 뭐 했구나? 잊으셨구나.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참고로 님만 오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슬픈 마음이 부각되지 않는데, 꾀꼬리는 때가 되면 딱딱딱 오는데 왜 우리 님만 안 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조를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뭐가 강조되느냐? 바로 이 임에 대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오월령. 자, 5월 5일에 음력 5월 5일. 그럼 단오입니다. 여기 지금 수릿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시풍속. 단오. 수릿날. 아첨 약. 아침에 먹는 약. 참고로 여기는요, 세시풍속이 나오고 요 사물만 좀 특이하게, 화자도 아니고 님도 아니에요. 그냥 사물이에요. 어떤 사물이냐? 바로 님을 위한 정성,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로 바로 이겁니다. 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자, 여기서 잠깐 동동단독형으로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재들 중에 밑줄 친 5개 소재 중에서 서사의 정서와 가장 크게 연결되는 소재를 하나 찾아가지고 골라라기 때문에 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신령님께, 임금님께, 특히 이 임금님께 뭘 비는 내용이요? 복을 비는 내용이잖아요. 복 중에 하나가 뭐야? 오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장수하는 거. 그러면 님이 뭐 하기 위해서, 장수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약을 뭐 하러 오십니다? 진상하러 오십시오. 여기 있는 약과 여기 있는 서사의 정서가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약은 지문 헬 장전오샬. 지문의 천년을 장수하실. 너무 심했지? 과장법. 그런데 그 과장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님의 만수무강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죠. 천년 만년 사세요, 이런 거죠. 원래 여러분들 만세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원래는 천세라는 말도 있었답니다. 천세, 만세. 뭘까? 이겼다, 잘됐다 이런 만세가 아니라 누가 앞에서 보통 황제 앞에서 천세, 만세. 뭐야? 천세를 누리고 만세를 누려라.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죠. 그래서 천년을 살 정도로 장수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강조하는 과장법. 그래서 천년을 장전호샬 약이라 바칩니다. 그래서 5월 5일 단오날 님을 위한 화자의 정성 아침약 핵심 시역. 자, 오늘 마지막 여기서 자를게요. 6월령까지만 하고
자, 6월령은 6월 보름에 자, 여기 네모 치시고 여기도 세시풍속입니다. 예전에 유두일이라고 해서 흐를 유 머리두자예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빗으로 그 머리를 곱게 빗은 다음에 그 빗을 벼랑에다 던지는 날이에요. 이날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빗으로 빗은 후 벼랑에 버리는 풍습. 왜 그러냐면 이 빗은요, 내 머리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묻어서 나에게서 그런 나쁜 것은 떠나가라는 일종의 액땜 풍습이에요.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말아라고 벼랑에 던져버립니다. 예전에 막 정월대보름 같은 때는 막 그 연 날려가지고 연을 막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연줄을. 그래서 그 연에다가 모든 나쁜 것을 담아가지고 나에게서 멀어지라는 행위처럼. 그때 이 빛은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존재인 것처럼요. 이 빛 보겠습니다. 유두일에 아읍 별해 보련 빛.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드디어 나왔네요. 화자와 유사한 객가도 성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현법으로는 비유법도 사용됐습니다. 별해, 벼랑에. 요거 그 현 선생님이 이거 히읗종성체은 얘기하셨대요. 승모로만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별, 히읗 더하기 에 해서 별해 이렇게 됐답니다. 그렇죠? 별이 벼랑이에요. 자, 어떤 처지와 유사해? 바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그런 자신의 처지를 뭐에다가 유두일의 벼랑에 버려진 빛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나는 그런 처지야. 버려진 존재. 누구에게? 님에게. 그런 님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너 만날게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모의 마음. 님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님이 돌아만 보신다면, 잠시나마 돌아만 보신다면 잠시나마 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님에 대한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6월령까지. 자, 일단 여기서 문을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올 때 학습지 이거 갖고 오시고 알아듣게.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네, 공적, 성격, 공적. 그래서 막 서사랑 아까 공적 성격, 개인적 성격? 공적, 사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찾아서 예,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작품 전체 내용에서 임의 공적 개인적